이봐, 할머니. 말 안 들려? 여기다 쓸어버린다고 몇 번을 말해. 아, 진짜 짜증나네. 이 늙은이가 귀까지 먹었나? 계약서에 도장 찍으라고. 야, 이 할망구야. 커피 같은 거 내리지 말고 그냥 꺼져. 여기 재개발된다고 몇 번을 말해. 참을 인도 3번이지. 노인네. 지금 우리가 누군지 알아? 쌍문동 골목 끝자락 빛바랜 간판이 달린 추억다방은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서 30년째 한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겨울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유리창, 여름이면 낡은 선풍기가 돌아가는 이곳은 동네 어르신들의 아지트가 되어 왔죠. 다방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 그리고 80년대 팝송을 틀어주는 오래된 LP 플레이어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항상 웃음 띤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70대의 박순자 할머니가 있었죠. 오늘도 커피 한잔 하러 오셨네요. 김 선생님. 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9시에 오는 단골 손님 김병철 씨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퇴직 교사였던 김 씨는 항상 같은 자리,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보며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셨죠. 순자 씨, 오늘도 맛있는 커피 고마워요. 이 다방 커피 맛은 프랜차이즈 카페랑은 비교도 안 되지. 순자 할머니는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솜씨로 커피를 내리며 평범한 다방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노인답지 않게 정확하고 빨랐고 특유의 믹스커피는 동네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었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분하게 흘러가던 다방의 일상은 어느 화창한 봄날 갑자기 들이닥친 검은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들로 인해 산산조각 났어요. 이게 뭐야, 어르신들? 아직도 이런 구식 다방에서 시간 때우세요? 곧 이 구역 전체가 재개발될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는 다방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뒤로 비슷한 차림의 건달 대여섯 명이 따라 들어왔고 다방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젊은이, 여기는 조용히 커피 마시는 곳이야.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주겠니? 순자 할머니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건달들은 그저 비웃기만 했어요. 그들 중 하나가 테이블을 발로 차서 뒤집었고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죠. 할머니, 귀가 안 들리세요? 이 다방도 곧 철거될 거니까 일찍 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요. 우리 사장님이 이 구역 전체를 인수하셨거든요. 한 달 안에 비우지 않으면 더 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그들의 말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건달들이 단골 손님들을 위협하고 다방 물건들을 망가뜨리기 시작하자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죠. 이봐, 이 늙은이. 빨리 계약서에 사인이나 하라고. 건달 중 하나가 독거노인 김 씨의 어깨를 세게 밀치자 그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 순간 다방 안에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카운터 뒤에서 커피 믹서기를 꺼냈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한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죠. 날카로워진 눈매, 단단해진 턱선, 그리고 불같이 타오르는 눈동자가 건달들을 향했어요. 이 할매가 누군지도 모르고 까불어.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낮고 묵직한 권위가 실린 목소리였죠. 그녀는 믹서기를 들고 번개 같은 속도로 건달의 멱살을 잡았어요.
뭐하는. 건달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믹서기가 그의 얼굴을 강타했고 그는 2초 만에 바닥에 쓰러졌어요. 코에서는 피가 흘렀고 그의 동료들은 얼어붙은 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죠. 다음은 누구지? 순자 할머니의 손에 들린 믹서기에서 붉은 피가 떨어졌어요. 남은 건달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도망치듯 다방을 빠져나갔죠. 쓰러진 동료는 질질 끌고 갔어요. 순자 씨, 대체 어떻게 해? 김 씨는 바닥에서 일어나며 놀란 눈으로 물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미 평소의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김 선생님,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신가요? 커피 한 잔 더 내려드릴게요. 다음 날부터 다방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건달들이 지키고 서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출근하는 모습을 감시하고 손님들이 들어가는 것을 위협하기 시작했죠. 손님은 하나둘 줄었고 다방은 점점 더 고립되었어요. 할머니, 우리 사장님이 직접 만나자고 하세요. 협상할 게 있대요. 일주일 후 다방 문을 열자마자 건달들이 순자 할머니를 가로막았어요. 그녀는 미동도 없이 그들을 바라봤죠. 협상은 무슨, 나가라고 해. 이런 할머니,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사장님이 많이 참으셨어요. 어제 그 사건도 그냥 넘어가 주신 거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순자 할머니의 질문에 건달은 비웃었어요. 모르세요? 어젯밤에 김 선생이라는 노인네가 좀 다쳤다고요. 계단에서 넘어졌다나 몸이 불편하시니 조심하셔야 할 텐데.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는 바로 김 씨의 집으로 달려갔고 문을 열자 김 씨가 얼굴이 퉁퉁 부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김 선생님, 누가 이런 짓을. 순자 씨, 그들이 어젯밤에 찾아와서 당신에게 경고하라고. 순자 할머니는 김 씨를 병원으로 데려간 후 다방으로 돌아왔어요. 그곳에는 이미 30명 가까운 건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40대 남자가 서 있었죠. 드디어 만나 뵙는군요, 할머니. 제 부하가 많이 다쳤다고 들었습니다. 믹서기로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장태석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을 맡고 있죠. 할머니의 다방도 포함되어 있어요. 좋게 협상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니 유감이네요. 그의 손짓 한 번에 건달들이 다방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테이블과 의자가 부서지고 LP 플레이어가 바닥에 떨어졌죠. 순자 할머니는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할머니. 다음은 당신 차례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김 선생님도요. 일주일 드릴 테니 그때까지 계약서에 사인하세요. 장태석과 그의 부하들이 떠난 뒤 박순자 할머니는 무너진 다방 가운데 홀로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죠.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간 그녀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어요. 그날 밤 여러 노인들에게 연락이 돌아갔어요. 전화를 받은 이들은 모두 놀란 기색이었죠. 순자? 30년 만이군. 무슨 일이야? 도움이 필요해. 자판기파의 이름으로. 다음 날 아침 문이 부서진 다방에는 평범해 보이는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60대에서 80대까지
남녀노인들이 조용히 입장했죠. 그들의 걸음걸이는 노인답지 않게 당당했고 눈빛은 젊은이들보다 날카로웠어요. 30년 만에 소집이군. 순자야, 내가 은퇴한다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였나?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노인이 말했어요. 그는 허리가 굽어 있었지만 손가락 마디는 불룩 튀어나온 채 단단했죠. 오랜만이야, 철구 오빠. 어쩔 수 없었어. 그놈들이 우리 영역을 건드렸어. 다방에 모인 노인들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대화에서 자판기파, 영역, 두목 같은 단어들이 오갔죠. 그래서 이번엔 어떤 놈들이야? 장태석이란 놈이야. 금호동에서 올라온 신흥 세력이래. 재개발 사업으로 구역을 장악하고 있어. 노인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했을 뿐인데도 무언가 계획이 진행되는 듯 했죠. 그날 오후 다방에는 10명의 노인이 남았어요. 순자 할머니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쌍문동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장태석의 본거지는 여기야. 황금빌딩 3층. 매일 밤 부하들과 모임을 갖지. 경비는 어떻게 되지? 입구에 4명, 3층 로비에 2명, 총 30명 정도가 항시 대기 중이래. 노인들은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베테랑 장교들 같았죠. 우선 정찰부터 해야겠어. 미자, 너와 덕수가 가서 살펴봐. 누가 봐도 그냥 산책하는 노부부처럼 보여야 해. 70대 여성과 80대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고 노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았죠. 이런 광경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노인들이 마치 프로 범죄 조직처럼 움직이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죠. 순자야, 내가 은퇴한 후 자판기파는 완전히 해체됐어. 그런데 이렇게 모이니 옛날 생각나는군. 다들 어떻게 지냈어? 철구는 지금 대학병원 이사장이야. 덕수는 부동산 재벌이 됐고 미자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다 은퇴했지. 모두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30년 전 쌍문동 일대를 주름잡던 자판기파의 핵심 멤버들이었고 그 중심에는 전설적인 두목순자가 있었던 거였죠. 당시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자판기 하나만 건드려도 믹스커피처럼 휘저어 놓는다고 소문이 났었지. 노인들은 웃으며 추억을 나눴어요. 그들이 젊었을 때 쌍문동은 다른 조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자판기파의 영역이었고 순자는 그 중심에서 철권 통치를 하던 여성 두목이었죠. 아직도 믹서기 좀 다룰 수 있겠어. 순자야? 걱정 마. 내 커피 솜씨만큼은 지금이 전성기야. 며칠 후 장태석의 부하들이 다시 다방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이번에도 위협적인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다방 안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테이블마다 노인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평화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건달들이 들어오자 노인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봤죠. 어서 오세요, 젊은이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건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들은 이 다방이 부서졌다고 알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손님들로 가득했죠. 할머니, 사장님이 답을 기다리고 계세요.
계약서 사인은 하셨나요? 순자 할머니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계약은 없어요. 이곳은 우리 영역이니까. 뭐라고요? 영역이라니, 할머니 미쳤어요? 이 근방은 이미 우리 사장님 땅이에요. 건달의 고함에도 노인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기묘한 미소를 지었죠. 젊은이 모르는 모양이구나. 30년 전 이 쌍문동은 누구 땅이었는지. 순자 할머니의 말에 건달들은 비웃었어요. 그들은 30년 전 이야기가 지금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듯 코웃음을 쳤죠. 할머니, 옛날 얘기는 됐고요. 내일까지 계약서에 사인하세요. 아니면 뭐? 순자 할머니의 반문에 건달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 순간 다방 안의 모든 노인들이 동시에 일어섰죠.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젊은이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면 어때? 우리가 너희 나이였을 때는 말이야. 철구 노인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뭐라고요? 감히 우리를 위협해요. 이 늙은이들이. 화가 난 건달이 철구 노인을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노인은 번개 같은 속도로 몸을 피했고 건달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죠. 아직 배울 게 많은 젊은이구나. 철구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건달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건달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죠. 다른 건달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무슨... 말했잖아. 여기는 우리 영역이라고. 순자 할머니는 카운터에서 나와 건달들 앞에 섰어요. 그녀의 옆으로 모든 노인들이 한 줄로 서서 위협적인 포진을 했죠. 너희 사장에게 전해. 쌍문동 자판기파가 돌아왔다고. 건달들은 도망치듯 다방을 빠져나갔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죠. 다방에 남은 노인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역시 우리 순자는 달라. 아직도 그 카리스마가 살아있네. 자판기파의 부활이다. 노인들은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곧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을 진정시켰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장태석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더 큰 세력을 몰고 올 걸세. 그녀의 예상대로 그날 밤 장태석은 분노에 차 사무실에서 고함을 질렀어요. 노인네들이 우리 부하들을 제압했다고? 쌍문동 자판기파? 그게 뭔데? 비서가 재빨리 태블릿을 가져와 보여줬어요. 사장님, 30년 전 쌍문동을 지배했던 조직이라고 합니다. 두목은 박순자라는 여성이었고 그 유명한 믹스커피 처형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그 다방 할머니가? 장태석은 태블릿을 넘기며 30년 전 뉴스 기사들을 읽었어요. 쌍문동 자판기파에 대한 기사들은 공포와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자판기파의 처형 방식은 잔인하기로 유명했다. 두목 박순자는 직접 제작한 특수 믹서기로 범인의 신체 일부를 갈아버리는 믹스커피 처형을 선보였다. 범인들은 살아남았지만 평생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이게 말이 돼? 장태석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곧 그는 머리를 흔들며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죠. 30년 전 이야기잖아. 지금은 다 늙은 노인네들일 뿐이야. 내일 모든 부하를 동원해. 그 다방을 아예 밀어버릴 거야.
다음 날 아침 장태석은 50명의 조직원을 이끌고 다방으로 향했어요. 그들은 모두 야구 방망이나 쇠파이프 같은 무기를 들고 있었죠. 장태석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오늘로 그 노인네들의 환상은 끝이다.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해. 그냥 겁만 줘서 계약서에 사인하게 만들어. 그들이 다방에 도착했을 때 순자 할머니와 노인들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인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공격적인 기색은 전혀 없었죠. 어서 오세요, 장 사장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순자 할머니의 평온한 목소리에 장태석은 더욱 화가 났어요. 농담하지 마. 오늘 당신들은 모두 이 다방에서 쫓겨날 거요. 좋게 계약서에 사인하면 다치지 않을 테니까.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서며 카운터로 걸어갔어요. 그녀는 커피 믹서기를 꺼내 들었죠. 장 사장님, 우리가 왜 자판기파인지 알아요? 뭐? 처음엔 우리도 그저 동네 젊은이들이었어요. 하지만 30년 전 이 동네를 장악하려던 강남 조직이 우리의 영역을 침범했죠. 그들은 동네 곳곳에 자판기를 부수고 다녔어요. 커피 자판기, 담배 자판기, 그건 우리의 생계수단이었죠. 순자 할머니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뭉쳤어요. 자판기를 지키는 사람들. 자판기파. 장태석은 비웃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군요. 하지만 이제 시대는 바뀌었어요. 노인네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해볼까요? 그 순간 다방 안의 모든 노인들이 일어섰어요. 그들의 손에는 커피 도구들이 들려 있었죠. 커피포트, 믹서기, 스푼, 심지어 믹스커피 봉지까지. 공격! 장태석의 명령에 건달들이 다방으로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노인들의 대응은 상상을 초월했죠. 철구 노인은 끓는 커피포트를 휘둘러 건달셋을 물러서게 했어요. 끓는 물이 그들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고 건달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죠. 미자 할머니는 믹스커피 가루를 봉지째 터뜨려 건달들의 눈을 가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건달들은 서로 부딪히며 혼란에 빠졌죠. 덕수 노인은 오래된 LP판을 마치 디스크처럼 던져 건달들의 다리를 맞췄어요. 그들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죠. 이게 말이 돼? 저 노인네들이 이렇게 강하다고? 장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커피 믹서기를 손에 든 채 건달들 사이를 가뿐히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70대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고 정확했죠. 믹서기가 휘둘러질 때마다 건달 하나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내가 왜 자판기파의 두목이었는지 보여줄게. 순자 할머니는 한 손으로 건달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에 믹서기를 그의 얼굴 앞에 들이댔어요. 믹서기의 날카로운 날이 빠르게 회전하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죠. 제발 살려주세요. 건달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순자 할머니는 그를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는 기어서라도 빨리 다방을 빠져나가려 했죠. 다른 노인들의 활약도 대단했어요. 80대 김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마치 검처럼 휘둘러 건달셋을 제압했고 75세 박 할머니는 쟁반을 방패처럼 사용하며 공격을 막아냈죠. 저기 스릉이,
내 왼쪽 조심해. 노인들은 30년 전처럼 서로 호흡을 맞추며 싸웠어요. 마치 오래된 무술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젊은 건달들은 노인들의 기습적인 공격과 완벽한 팀워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이럴 수가, 우리가 노인네들한테 지다니. 장태석은 후퇴하는 부하들을 보며 분노했어요. 그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하고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죠. 박순자, 이 칼이 보여? 30년 전엔 몰랐겠지만 나도 강남에서 꽤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야. 순자 할머니는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강남에서? 혹시 너 강남 칼잡이 태석이? 장태석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30년 전 내 형을 내가 처리했거든. 장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오래전 실종된 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했죠. 너가 내 형을 죽이진 않았어. 다만 믹스커피처럼 휘저어 놓았을 뿐이지. 순자 할머니의 말에 장태석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에게 달려들었어요. 칼을 높이 들어 올리고 순자 할머니를 향해 내리쳤죠.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믹서기로 그의 칼을 가볍게 막아냈어요. 믹서기의 날과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죠. 30년이나 지났는데도 너희 강남패들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구나. 순자 할머니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자세를 잡았어요.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노인의 몸이 아닌 것 같았죠. 날렵하고 균형 잡힌 전투의 달인의 자세였어요. 내 형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공격했었지. 그래서 지금 그는 휠체어의 의지에 살고 있어. 장태석은 순자 할머니의 말에 더욱 분노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지만 순자 할머니는 모든 공격을 가볍게 피해냈죠. 가만히 있어. 이 늙은이. 장태석이 끝내 지쳐가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숨소리 하나 거칠지 않았어요. 그녀는 장태석의 팔을 잡고 한순간에 그를 바닥에 맺혔죠. 30년 전 자판기파의 두목 앞에서 그런 칼솜씨를 보이다니 부끄럽지도 않니? 순자 할머니는 장태석의 위에 올라타 그의 목을 믹서기로 겨눴어요. 믹서기의 날카로운 날이 그의 목 바로 앞에서 빠르게 회전했죠. 제발 살려주세요. 장태석은 겁에 질려 애원했어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죠. 30년 전의 나였다면 너를 정말로 믹스커피처럼 만들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순자 할머니는 믹서기를 내려놓고 장태석에게서 물러섰어요. 내 형처럼 만들진 않을게. 대신 약속해. 다시는 이 동네에 얼씬도 하지 마. 이곳은 자판기파의 영역이야. 장태석은 바닥에서 일어나 달아나려 했지만 갑자기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선두에는 파란 제복을 입은 50대 남성이 서 있었죠.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장태석은 잡히지 않으려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에게 금세 제압되었어요. 제복 입은 남성이 순자 할머니에게 걸어왔죠. 오랜만입니다, 두목님.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은 경찰서장이 된 모양이네, 영호야. 네,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마터면 늦을 뻔했네요. 철구 형님에게 연락이 와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경찰서장 최영호는
30년 전 자판기파의 막내였던 사람이었어요. 순자의 보살핌 아래 자란 그는 경찰이 되어 지금은 쌍문동 경찰서의 서장이 되어 있었죠. 장태석은 우리가 한동안 쫓고 있던 범죄자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빙자한 부동산 사기, 폭력 행위 등 혐의가 많아요. 이번에 확실하게 잡았네요. 경찰들이 장태석과 그의 부하들을 연행해 갔어요. 장태석은 마지막으로 순자 할머니를 노려봤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공포만 서려 있었죠. 다방에는 자판기파 노인들만 남았어요. 그들은 모두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승리의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죠. 역시 우리 순자는 여전하군. 30년이 지나도 그 실력은 녹슬지 않았어. 철구 노인이 환호했고 다른 노인들도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다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느려졌어. 요새는 매일 아침 달리기만 하고 실전 연습을 안 해서 그런가. 노인들은 웃으며 다방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렸어요. 부서진 가구들을 치우고 쏟아진 커피를 닦아냈죠. 그들의 손놀림은 전투 때만큼이나 빠르고 정확했어요. 며칠 후 다방은 완전히 새 단장을 했어요. 장태석이 사라진 후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되기로 했고 순자 할머니의 다방은 지역문화재로 보존되기로 결정됐죠. 다방은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자판기파의 전설이 알려지면서 젊은 손님들도 크게 늘었죠. 모두가 전설의 두목순자 할머니가 내리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 했어요. 할머니, 정말로 사람을 믹스커피처럼 만들 수 있어요? 호기심 많은 젊은 손님이 물었고 순자 할머니는 미소로 답했어요. 글쎄, 궁금하면 한번 건드려봐. 물론 농담이었지만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커피를 마셨죠. 순자 할머니의 미소 뒤에 감춰진 위험은 여전했어요. 어느 날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다방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카운터에 다가갔죠. 저기, 혹시 박순자 할머니세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누구?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는 여성의 얼굴을 알아봤어요. 자신의 외손녀 수진이었죠. 수진아, 언제 돌아왔니? 어제요, 할머니. 할머니에 대한 소문이 미국까지 날아갔어요. 정말 자판기파의 두목이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그건 다 옛날 일이야. 수지는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그저 따뜻한 다방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니. 할머니,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혹시 다방 일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순자 할머니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의 손녀가 다방을 이어받고 싶어 한다니. 물론이지. 하지만 커피 만드는 법부터 배워야 할 거야. 수지는 할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커피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기술을 습득했고 손님들도 그녀가 내린 커피를 좋아했죠. 하지만 수진이 더 배우고 싶어 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할머니, 저도 믹서기 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느 날 밤 다방이 문을 닫은 후 수지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죠. 믹서기? 아니, 그건 커피 만들 때만 쓰는 거야. 할머니, 제가 다 알아요.
할머니가 믹서기로 어떻게 싸우셨는지.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위험한 기술이야, 수진아. 내가 젊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술을 익혔던 거지.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할머니, 자판기파의 전통을 이어가고 싶어요. 이 다방처럼요. 다방을 지키려면 저도 강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자신이 젊었을 때와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죠. 할머니, 저도 자판기파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카운터 아래에서 오래된 믹서기를 꺼냈어요. 여기, 이게 내가 30년 동안 써온 믹서기야. 이제 내 것이다. 수지는 감격에 차 믹서기를 받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주방 도구가 아닌 자판기파의 상징이자 권위의 증표였죠. 하지만 명심해. 우리는 약자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야. 절대로 힘을 남용해선 안 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순자 할머니는 손녀에게 자판기파의 비전을 하나씩 전수하기 시작했죠. 아침 일찍 동네를 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커피 도구를 활용한 기본 동작, 그리고 마지막엔 전설적인 믹스커피 휘저어 돌리기 기술까지. 몇 달이 지나자 수지는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가르침을 그대로 흡수한 그녀는 이제 진정한 자판기파의 후계자가 되어가고 있었죠. 할머니, 믹서기 돌리는 속도가 할머니보다 빨라졌어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고 순자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하지만 아직 실전은 무리야. 내 몸이 그 속도를 따라가려면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해. 알겠어요, 할머니. 더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추억다방은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운영하며 더욱 번창했어요. 다방의 특제 믹스커피는 건들면 휘저어진다라는 재미있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SNS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죠. 할머니, 이제 우리 다방은 쌍문동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가 됐어요. 수진이 기뻐하며 말했고 순자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하지만 명심해. 우리는 언제나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한 다방이야. 화려해져도 본질을 잊지 마. 어느 날 다방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다방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수진이 손님을 맞이했지만 그 남자는 카운터 뒤에 있는 순자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박순자 씨신가요? 순자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봤어요. 어딘가 낯이 익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만 누구? 저는 장민석입니다. 장태석의 형이요. 순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30년 전 그녀가 처리했던 강남 칼잡이, 바로 그 사람이었죠. 아, 민석이군. 휠체어는 10년 전에 재활을 마쳤습니다. 이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장민석은 조심스럽게 카운터 앞에 섰어요. 그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아닌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동생이 큰 실수를 했더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장민석이 깊이 고개를 숙이자 다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순자 할머니도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앉아요. 커피라도 마시면서 얘기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수진이 조심스레 커피를 가져다 주고 두 사람은 30년 만의 재회를 조용히 시작했죠. 박순자 씨, 사실 제가 찾아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동생이 감옥에 갔지만 그동안 벌인 사업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특히 쌍문동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장민석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것은 재개발 계획을 주민 중심으로 수정안 아닙니다. 다방도 역사적 장소로 보존하고 노인 복지 시설도 확충하는 내용이에요. 박순자 씨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장민석을 바라봤죠. 왜 이러는 거죠? 복수심이 아직도 남아있을 텐데. 장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실 30년 전 그 일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휠체어의 의지에 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를 살려준 것도요. 순자 할머니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당시 박순자 씨가 원했다면 저를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과거의 적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쌍문동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죠.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머니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죠. 수진아, 이리 와봐. 순자 할머니가 부르자 수지는 조심스레 두 사람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이쪽은 내 손녀 수진이에요. 앞으로 이 다방을 이어갈 아이죠. 장민석은 수진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쌍문동을 위해 함께 일했으면 좋겠네요. 그날 이후 쌍문동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사업은 주민 친화적으로 바뀌었고 순자 할머니의 다방은 지역 문화재로 지정되었죠. 또한 장민석의 지원으로 노인 복지센터도 새롭게 문을 열었어요. 자판기파의 노인들은 이제 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고 지역 방범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전설은 지역 아이들에게 동화처럼 전해졌어요. 할머니, 우리 진짜 행복해졌네요. 수진이 어느 저녁 다방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그래,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어 다행이야. 근데 할머니, 혹시 또 나쁜 사람들이 우리 다방을 건드리면 어떡해요? 순자 할머니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수진에게 믹서기를 건넸어요. 그럼 뭐 우리가 믹스커피처럼 휘저어 놓으면 되지.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쌍문동의 밤하늘로 퍼져나갔어요. 자판기파의 전설은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쌍문동 사람들은 모두 알게 되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다방 할머니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믹스커피처럼 휘저어질 테니까요.